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집 요강 그 계획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는 이 자료는요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이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는 2020학년도 모집 요강 최종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또 모집 요강 확정안 나오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꼭 확인 부탁합니다. 자, 목차로 넘어가면요 2020학년도의 주요사항 먼저 안내해 주고 유형 및 일정하고 이렇게 쭉 전형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수시 모집 중심으로 봐드릴 거고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고른 기회 1, 2, 3, 논술 전형 이렇게 보고 나서요. 여기 뒤에 실기, 수능 전형 설명 이렇게 같이 보고 나서 맨 뒤에 그 수시에서 사용되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뒤쪽까지 꼼꼼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2020학년도에는 총 3,562명을 모집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주요 모집사항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바뀐 건데요. 멘토님, 전 올해 대학 갈 건데 제가 작년 거를 왜 알아야 하나요? 작년 거에서 올해 좀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대학을 간, 올해 이제 수능을 치르고 수시를 끝내고 대학을 간 그 학생들의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하잖아요. 그 입결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뀐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수시 모집 인원은 좀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교과 전형도 2명 증가됐고 종합 전형도 17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시 모집 중에서 뭐가 축소가 됐느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총 논술에서 53명이 감소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전체가 폐지가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국외대가 서울 캠퍼스 있고 용인의 글로벌 캠퍼스가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용인의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 기준을 먼저 폐지를 했고 이제 올해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 캠퍼스도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요 입시 결과가 확실히 위로 껑충 뛸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를 미처 준비하지 않았지만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서울캠에서도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주요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그대로 30, 20, 30, 20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영어가 30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20으로 줄고 과학이 20이었는데 과학이 30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과학이 영어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학생들이 내신이 잘 나온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게 내신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 바뀌어요. 외대가 지금까지 다른 대학들하고 조금 다르게 교과 전형을 반영해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등급이랑 원점수 중에서 높은 거를 적용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작년 선배들까지는. 그래서 등급은 좀 낮지만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은 만점을 주고 내가 원점수는 좀 낮지만 등급이 또 높으면 또 만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등급하고 원점수 중에 높은 것을 선택해서 점수 환산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계산한 등급으로만 계산했을 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게 올해부터는 등급 환산 점수만 반영을 해서 원점수가 내가 등급이 2등급이지만 원점수 90점 넘으니까 만점 준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학교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이 등급만 가지고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니까 이제 올해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원점수가 높은 것도 좋지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시 모집 주요 사항도요, 작년과 이제 어떤 게 달라졌냐, 요거 주는데, 2019학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들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의 입학 전형 유형 및 일정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로 교과 전형이 있고요. 내신으로만 뽑죠. 여기 교과 100으로 되고 수능 최저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는다.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를 100%로 뽑습니다. 서류란 무엇이냐? 생기부와 자소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살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30% 반영합니다. 뒤에서 더 하나하나 볼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종합 중에서 고른계 전형 1, 2, 3 이렇게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로 학생들 선발하죠. 근데 논술만 보는 거 아니고 내신이 30%가 반영이 돼요. 그러나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논술 점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글로벌 캠퍼스는 적용하지 않고 서울 캠퍼스에만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를 논술로 지원할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 전형 있고요. 기타 전형 있고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주요 일정 보시면요. 원서 접수가 일단은 중요해요. 9월 6일부터 9월 10일 중에 3일 이상을 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원서 접수 기간이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올해 우리 지원을 할 고3 수험피플들은 조금 더 일찍 진로, 대학 선택, 자기소개서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셔야 급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가 보면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집 단위랑 모집 인원은요. 최종본이 나오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종본을 원서 접수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요거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몽골어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뽑지만 고른계 전형으로 원투로는 뽑지 않는구나. 이렇게 논술로 4명을 뽑지만 특기자 전형으로 뽑지 않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학생들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앞에는 요거는 이제 서울 캠퍼스였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학과가 어떤 전형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요. 국내 고등학교 학생 가능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2015년 1월 이후 졸업 예정자까지 됩니다. 자, 여러분 2020년에 1월에 올해 고3 올라가는 지금 학생들 졸업하죠. 그럼 19년에 지금 대학교 1학년 진학을 했던 친구들이죠. 요 18년, 17년, 16년, 15년 1월에 졸업한 학생들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요거에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인데
국영수사 교과가 각 교과별로 한 과목도 없는 경우가 있다. 저는 뭐 수학 하나도 안 배웠어요. 이런 거는 지원할 수가 없다. 자연계인데 국영수 과에서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3개 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학기만 있거나 하면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학기 과목별 모두 단위수와 석차 등급 원점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요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요. 지원 불가한 친구들, 특히나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요 특성화고 친구들은 여기 교과 전형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성화고, 그 다음에 일반고나 종합고 중에 특성화 전문교 과정 이수자 지원 안 되고요. 대한교육 특성화고 포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고, 대한학교, 뭐 학력 인정 시설, 그 다음에 대한교육 위탁학생, 마이스터고 졸업자, 예술체육고등학교,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학생부 성적 체계가 좀 다른 그런 학교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을 하고, 계열별 지정교과, 인문계열 친구들은 국영수 4, 그 다음에 자연계열 친구들은 국영수 과학의 전 과목, 내가 이수했던 국영수 4과목, 국영수 과학 과목이 모두 반영된다. 그 다음에 자세한 학교생활부 성적 방법은 14페이지에서 참고하다고 하셨죠? 제가 맨 뒤에 한번 읽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올해부터는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니까요, 대부분 제한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단계 서류평가로, 서류평가라고 함은 학생부와 생기부, 자소서로 1단계 평가를 하는 거고요. 3배수를 선발하는 거예요. 3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지원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과 지원할 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을 뽑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단계에서 30명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에서 30명을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가지고 어떻게 되냐? 10명은 뽑고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뭐 예비 번호를 받거나 해서 추합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탈락하게 되거나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단계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요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정성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개별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적성 면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했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이 나와요. 기반으로.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학교명이라든가 인적사항 있잖아요. 인적사항. 나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가족의 배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면접장에서 드러나는 답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요, 멘토님, 한국외대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충실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신경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면접으로 최종 합격까지 요 3단계를 신경 써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고른 기회 전형이고요. 요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전형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이 여기 요 1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거기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런 거 해당되고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역시나 앞에서 말한 종합전형이랑 같이 뽑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뽑아요. 서류로 1단계 뽑고 3배수까지 뽑은 다음에 이제 면접을 실시해서 학생들 최종 합격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중요하고요. 개별 블라인드 면접 진행되니까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 2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3에서는 1명 이렇게 선발되어 있죠. 자, 이 전형에서는 여기 보면은 의사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자녀, 그 다음에 다자녀 되는데 여기는 3자녀 이상 가능하다. 요 몇 자녀부터 해당되는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요것도 몇 년 이상이냐가 또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른기회 3 전형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뽑는 방법은 서류평가로 1단계 뽑고요. 3배수 뽑은 다음에 최종 면접으로 최종 합격을 가르는 종합전형의 형식으로 선발하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중요하고 면접에서 최종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면접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학력,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니까요. 대부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시고요.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교과 30%가 적용이 됩니다. 교과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자세한 거 더 뒤에서 또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그 전형 보시면은 서울 캠퍼스의 LD학부, LT학부 요 두 학부는 국어, 수학, 가나 그러니까 가형이든 나형이든 상관없이 다 지원 가능하시고요. 영어, 사회탐구 대신 높은 거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중에서 3개가 합4 맞춰야 돼요. 3개 합4. 3개 합4. 그러니까 112 이렇게 이내로 맞추셔야 되고요. 한국사 영역 4등급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LD랑 LT 말고 나머지 다 단위들은 국어, 수학 하나, 영어, 사회탐구 여기 봐주셔야 돼요. 2과목 평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과목 평균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2개 영역이 합4다. 한국사는 4다. 2개 합4니까 1, 3 되고 2, 2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2외국어나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회탐구보다는 제2외국어 잘 봤어요. 한문 잘 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대체 가능하고요. 이 2과목 평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고 글로벌 캠퍼스는 논술에서도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요, 외국어 특기자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있습니다. 해당되는 모집 단위 확인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단계 서류평가로 뽑고 면접까지 봐서 최종 학생 뽑는 종합전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서류라고 함은 자기소개서, 활동보고서와 활동증빙 서류까지 같이 내는 거다. 아셨죠? 그 다음에 면접은 역시나 개별 블라인드 면접이고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까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시 서울 가나군이고 글로벌 가나다군이고요. 내용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열별로 반영 비율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 모집 인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확인해 주세요. 그
그 다음에 정시에서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시에서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수시전형에서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서 해당된다. 왜냐면 아까 논술도 교과 반영한다고 되었잖아요. 그때 반영하는 거고, 서울에는 전 모집단이 모두 국수, 영사 반영이 되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고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전 과목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학기가 고3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고요. 여기 이제 좀 집중해 줄게. 졸업자들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국에대 저 교과전형 넣으려고 해요. 반수 생각하거나 재수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수능 최저는 좀 어려웠는데 내신이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3학년 2학기까지 제가 관리해가지고 내신이 또 더 많이 올라갔어야 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방법이 등급의 환산 점수 산출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원점수랑 구분하지 않고 등급의 환산 점수를 그대로 산출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등급이면은 교과전형에서 300점 만점이다. 2등급이면은 288점이다. 3등급이면 267점이다. 이렇게 각 등급마다 환산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반영 지표는 등급뿐만 아니라 이수 단위까지 판단해서 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 예를 들어서 뭐 ABC뿐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패스냐, 페일이냐 이런 거 있고, 이수했다 아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서울의 전 모집 단위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은 인문계열은 똑같이 30, 20, 30, 20인데 자연계열이 20, 30, 20, 30 이렇게 반영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반영 비율이 없다. 그 얘기는 1, 2, 3학년 그냥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등급별, 교과별로만 반영해서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마 2018학년도 입결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올해 대학을 간 2019학년도 학생들의 입결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실 때, 특히나 이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가 없다가 올해도 최저가 없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최저가 있었다. 근데 올해는 최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컷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는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서울 캠퍼스든 글로벌 캠퍼스든 내신 산출 방법이 바뀌었죠. 산출 방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원점수랑 등급 중에 유리한 걸 반영해 줬는데, 올해는 이제 등급만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도 원래 이제 외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 친구, 그러니까 등급 경쟁이 좀 어려웠던 그런 학교에서 원점수를 잘 받았던 친구들은 내신이 훌쩍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마도 내신이 조금 전체적으로 환산 점수 했을 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판단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일단 지금 알아두시고, 2019학년도에 이제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의 입결이 또 나오면 그 입결 점수를 그대로 작년에 1.5가 붙었네, 나 1.5니까 써볼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좀 더 내가 지원 범위인지 아닌지를 좀 더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모집 계획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